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녀 백신 접종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회생이 어려운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는 지방대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는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춘천시에 이어 자원순환 회수 로봇을 도입해 효과가 주목됩니다. 내년 6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 언론사가 차기 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여야 인사가 오차범인의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즉 자녀 백신을 찾는 젊은 층도 늘어 집단 면역 형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백신 공급이 늦어져 멈춰선 곳이 있었지만 최근 백신 공급이 다시 시작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7일 이후 접종을 시작한 65세 이상 예약률은 60%가 넘습니다. 65세 이상은 지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곳 강릉의료원만 해도 하루 평균 180에서 200건 정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31일 0시를 기준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3,185명,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해 일평균 15.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즉 노쇼가 크게 줄어드는 등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직도 1차 접종조차도 아주 일정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일정인데 우리가 이거를 방심해서는 안 되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예약자가 나오지 않아 남은 자녀 백신을 맞겠다는 신청과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공식 집계를 내지는 않지만 강릉 지역에서만 지난 27일부터 약 50명이 자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운이 좋게 찾아갔더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실 수 있냐고 해서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상황을 보고 접종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맞게 됐습니다. 네, 그냥 뭐 일반 주사 맞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았습니다. 이동훈 씨와 같이 자녀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맞은 사람은 3개월 후인 8월에 자동적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다만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동시 접종이 시작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백신 종류에 따라 의료진과 접종 장소를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접종 장소가 기존의 배로 필요하지만 꺼리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빠른 일상 회복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 방역 준수와 함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2주 안에는 되도록 주사를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다른 예방 주사나 아니면 진통제 주사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특히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도 일반적인 약은 관계가 없는데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이 어려울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가 속출하자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르면 2023년부터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입생이 줄면서 재정난을 겪은 이 지방대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폐교한 동해 한중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과 임금 체불 등이 문제가 되면서 문 닫기 5년 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결국 신입생 발길도 끊기며 개교 2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한중대처럼 퇴출 위기에 놓일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대해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운영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신입생 모집 미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대학 체질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30에서 50%의 대학에 정원을 줄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기 수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시정 조치를 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실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줄인다는 계획인데 이른바 인서울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학가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이 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지방대의 위기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학 충원률을 살펴보면 지방대의 걱정은 더 이상 기우가 아닙니다. 수도권 충원율은 100%에 가까운 반면 강원도는 충원율이 89%로 전국 최하입니다. 신입생 모집 위기에 처한 대학은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지대학은 강원도 유일의 한의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보건 분야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와 같은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 대학이 이 분야의 최고의 대학이 되도록 지역의 소규모 대학이 발전하려면 특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라대학교는 2019년도에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학과 구조 조정을 하는 등 몸집 줄이기도 진행되는 상황. 지방대 위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 대처가 안일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다시 지방대학이 많은 대학들이 폐교당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학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책이 좀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문을 닫는 학교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27일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소는 호객 행위로 손님들을 모아 뒷문으로 몰래 들여보내고 주류 판매와 접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흥시설에 대한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방문한 4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천구는 경남 김해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의 밀접촉자였던 40대 A씨가 5월 29일 강원랜드에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검체 검사 이후 확진 통보 직전까지 카지노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선구는 CCTV 확인과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0,000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리시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시행되는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리수거를 번거롭고 어렵게 느끼는 시각도 많은데요. 원주시가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재활용 회수 로봇을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공원 한켠에 음료수 자판기만한 기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캔이나 페트병을 넣을 수 있는 투입구와 LCD 모니터, 보관함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순환자원 회수 로봇입니다.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페트병과 음료수 캔을 기기가 스스로 인식해 수거하고 이용자는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 쓴 페트병과 음료수 캔을 투입구에 넣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하나당 10점씩 쌓여 2,000점부터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회수 로봇에는 이처럼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만 압축 보관되고 그 외 다른 물질은 반환됩니다. 투명 플라스틱 컵, 유리병, 부탄가스, 일반 쓰레기 등은 투입이 금지됩니다. 원주시는 한 번에 양질의 페트병 1,500개와 음료수 캔 700개를 압축 보관할 수 있어 자원순환 효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에 재활용 회수 로봇 6대를 설치해 운영한 뒤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이제 의무 배출이 시작됐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2월 25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재활용률 내지는 어떤 투명 페트병의 이제 재활용률을 높이는 의식 제고가 일단 목적이 되겠습니다. 순환 자원 회수 로봇은 도내에서도 춘천시가 이미 도입해 해마다 수거량이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자원 순환 방식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시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쓰레기도 저금도 하고 또 그런 최고의 기술로 어찌 보면 저희 환경에 또 공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자원의 순환과 또 이런 그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원주시는 어린이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내년 6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여야 인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일보가 실시한 내년 6일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13.8%로 1위를 기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3%를 얻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10.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3명의 격차는 최대 3.5%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이뤄졌으며 질문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춘천 국가호수정원이 이르면 6년 안에 지정될 전망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허영 국회의원은 5월 31일 취임 1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제1호 공약인 춘천 국가호수정원이 관련 법안 수정 등으로 이르면 6년 안에 지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방정원 조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6월 중 열리고 내년부터 정원산업 박람회와 연계한 코리아 가든쇼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내에 있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산림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그러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국제도로 승격된 서면대교 건설도 6월 발표되는 제5차 국도 국제도 건설 계획에 반영시켜 2-3년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으로 남은 2년은 춘천을 K-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내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대표인 업체와 춘천시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양옥 춘천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구성됩니다. 춘천시의회는 1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윤리특위는 여당 소속 의원 4명과 야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김 의원 부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춘천시와 지난 2019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영월군이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영월군은 최근 강원도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공모에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인재 육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도비 15억 원 등 21억 원을 투입하고 영월읍 덕포리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공역을 활용해 유인 드론 개발과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3자 기부로 진행되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제3자 기부 제도는 도내 기관들이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 기부금으로 풍수해 보험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태풍과 홍수, 대설과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학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며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 동안 50명씩 두 차례로 나누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요즘 또래보다 젊게 또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3년간 병원을 찾아온 70세 이상 실버 세대가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남성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고요. 성형이 더 이상 2030 세대만의 이야기나 또 여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우리를 또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소위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꼰대라고 표현하죠. 이른바 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젊고 유연한 사고로 살아가는 것. 그 역시 멋진 노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